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세요? 지금 9월인데요. 어때요, 날씨가? 네, 9월에는 낮에는 뭐 조금 덥다고 해도 밤에는 어때야 되죠? 시원해. 아, 살만하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계절의 절기상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8월 23일이 처서였대요. 더위가 샥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였고, 어제는 뭔지 아세요? 백로였어요. 아, 어르신들은 딱 아시네요. 백로는 또 알아봤더니 기온이 내려가서 흰이슬이 이렇게 맺힌다. 그래서 요때부터 시점을 해서 이제 추수를 준비한다 하고 9월 23일 이제 추분을 맞는다. 요렇게 이제 절기상은 되어 있는데요. 23년 9월의 날씨가 열대야였대요. 이 열대야는 어느 계절에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7월이나 8월쯤에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랬는데 1935년 이후에 88년 만에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처음으로 관측이라는 걸 그러니까 기상 관측이라는 걸 했대요. 그랬는데 116년. 와, 그럼 여기에 이걸 겪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죠. 116년 만에 가장 높은 9월의 평균 기온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9월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이 28.5도였다 라고 하고, 낮 기온은 몇 도요? 여름이랑 똑같이 32도였대요.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지구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지지 않나요? 여기 어떤 모습일까요? 에덴 동산을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창조 시대의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보여요? 사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코딱지만하게 아담과 하와가 보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처럼 어땠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궁창이 있고 열매 맺는 씨가진 이런 열매 맺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이런 것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 너희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면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 충만한 이런 에덴 지구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죠? 네. 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냐면요, 정화 능력을, 자연 정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병이 걸려도요, 조금 며칠 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구에도 비록 인간이 죄땡 어떤 것들 때문에 좀 어지럽히고 환경에 오염되더라도, 그렇죠?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정화 능력보다 더 많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최근 1년간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관된 이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23년 7월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젠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다. 이제 온난화가 끝났고 열대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구 곳곳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뭐 어느 곳은 가뭄에, 어느 곳은 한쪽이 가뭄이 있으면 한쪽은 홍수가 있고, 그리고 뭐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이런 소식 너무 많이 듣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7월에는요, 7월
지지난 달에는 이란 있죠. 이란에는 체감 온도가 66.7도였대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맨홀 있잖아요. 맨홀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계란을 탁 깨니까 뭐가 됐어요? 후라이가 됐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이란은 아예 그냥 하루를 쉬어야 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지 그런 회복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 전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많은 환경학자들이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면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산업혁명을 겪어보신 분은 거의 없지만 산업혁명이 1700년대 18세기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증기기관이라는 것들이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그 전에는 간의 수공업이고 그냥 집에서 먹고 굉장히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침, 점심, 저녁 요즘은 먹으시죠? 막 식사하시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란 개념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농사 지니까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그냥 안 먹을 수도 있고 수렵생활 하면서 뭐 동물 잡으면 먹고 아니면 며칠 굶고 이렇게 해서 막 뚱뚱하고 비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딱 되면서는 어때요? 부가 이제 한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자본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보면 나라마다 시계탑들 뭐 9가지 이렇게 가면 시계탑이 막 있잖아요. 저도 참 신기하다. 나라마다 저렇게 시계탑을 굉장히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하면서 거기서 다 사진을 찍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것도 산업혁명 시대에 생긴 거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시계가 땡 울리면 출근해. 그리고 시계가 땡 하면 점심 먹어. 땡 하면 퇴근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시계가 보급되고는 시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땡 하면 시계를 그 시계에 맞추면 돼. 이렇게 하느라고 시계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과를 통해서 종과 상전에 대한 거 배우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죠. 자급자족 시대니까. 근데 이제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상정과 종이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니까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을 채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지역적으로 일했던 것들이 이제는 증기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멀리 가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놓게 되고 막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무슨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하려면 너무 길고 1, 2차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도로도 낮이고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도 이거는 막 굉장한 개발인 거예요. 발명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쉽게 사용했고 그다음에 난방, 냉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보다 지금 어르신들 많으니까 살기 참 좋아졌어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들이 다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하면서 다 어떤 거 가스, 석탄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탄소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졌지? 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석탄이나 가스나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모든 활동 안에서 CO2가 배출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2의 양과 온도 변화를 쫙 연구를 해봤더니 CO2가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있었더라.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CO2를 상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많이 있고 바다를 통해서 산소가 막 올라오고 이래서 어느 순간에는 산소가 더 많은 시대였을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 계속 개발이라는 것들이 되면서 이제는 산소의 양보다 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CO2, 탄소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에 이 지구가 1도가 상승했대요. 1도. 1도 그까짓 거 1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셨을 때 36.5도죠. 우리 체온이요. 37.5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들 38도 되면요. 막 열 펄펄 나고요. 난리 납니다. 병원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도 우리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전체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환경학자들이 몇 도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냐면 1도에서 1.2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1.3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이제 이렇게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냐면 1.5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회복되기가 불능이다. 그리고 2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건 재생불능이다. 지구는 그냥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어디다 잡았냐면 1.5도에 잡은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지구 온도가 1.1도, 1.2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던 것처럼 어디는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디는 막 집중호우가 났다 그러고 어디는 가뭄이 나서 뭐 이렇다 그러고 식량이 뭐 어떻다 그러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다 그러고 폭염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수면이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이렇게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탄소를 중립으로 만들자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들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무를 많이 심고 갯벌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흡수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탄소 제로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끔 잘 들어보시면 탄소 제로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만들겠다. 유럽에서 벌써 공포를 했어요.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발생되면 그 발생되는 만큼 너희가 세금을 내게 그렇게 매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요즘 경유차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석유차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수소차를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전망이에요. 지금 막 경유차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체 이제 세계의 경제 흐름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몇 년 안에 이제 차가 다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도 아마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아끼고 뭐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미미하고 큰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가입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5년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은 자유롭게 우리는 얼마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배출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로들은 이래요. 폐기물, 농업, 축산에서 또 비료를 사용해서 뭐 자동차를 운행하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이런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그다음에 산업 공정 안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 그래서 밖에가 너무 더우니까 모든 집들이 또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는 또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그러면 기후를 상승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요번에 이제 일본의 북해도라는 데를 갔어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북해도는 평균 거기가 항상 시원한 나라다, 시원한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피서를 가는 곳인데 거기도 낮 기온이 36도 막 35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일본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죠. 근데 그들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시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에어컨의 용량이 과거 에어컨의 용량밖에 갖고 있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안 시원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에어컨을 안 틀어? 그랬더니 그 날씨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걔네는 또 이게 겨울에 피서를 가고 했던 곳인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한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들도 난방에 대한 대비를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얼어서 죽고 바다 생물, 바다 거북이도 막 얼어 죽고 사람들도 동사에서 죽고 갑자기 눈이 안 오는 나라에 눈이 오니까 교통사고가 막 30충돌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곳곳에서 한쪽에서 폭설이 있으면 한쪽은 폭염이 있고 한쪽에서 가뭄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뭐요? 네, 홍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2019년 이후부터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빙하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를 지키는 마지노선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인데 이런 빙하가 녹고 있다. 그리고 북극 바다 밑에는 온천수가 흐른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녹으면 해수면이 너무 많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양이 방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들이 뭐예요? 눈이를 이렇게 썰매를 타고 달려야 하는데 무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극의 곰들이 뭐래요? 나 살려줘. 펭귄도 남극의 펭귄도 다 살려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2019년 9월에 호주에서 5개월 동안 불이 났대요. 5개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5개월 동안 한 지역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호주를 태운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보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이 아니죠. 당장 지난달에 어떻게 했어요? 하와이에 마우리 섬이 또 산불에 재생불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불의 원인이 뭘까라고 기후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4가지였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하와이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대요. 90년대 이후에 강수량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번개를 맞으면 이제 뭐 손 쓸 수 없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또 강풍,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잘 번져가지고 했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파인애플이나 사탕수수 농장들이 거의 폐업을 했대요. 그러면서 외래종들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것들은 불에 취약해서 더 잘 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이 마우리 섬이 다 그렇게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는 이렇게 홍수가, 한편에는 가뭄이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요? 전 세계에 식량 부족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9명 중에 1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은 이 작은 아이 1명을 통해서 스위스의 그레타 툰랩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환경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다. 빨리 각성하고 우리 함께 환경 운동을 하자라고 시작하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경고등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가 베푼 엄청난 혜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며 지구를 남용해 왔다. 지구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한없이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경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 저도 이제 환경 교육을 다니면서 어머 그래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또 아껴 쓰는 것. 우리가 넉넉하게 음식을 먹고 버리고 이럴 때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경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 턱턱하지 말고 잘 포장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가져와서 먹는 것,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과일 껍질째 먹기. 과일 잘 닦아서 껍질을 깎아서 버리는 것도 또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지니까 과일을 좀 영양 부분에 있어서도 껍질째 먹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자제하기. 그래서 이제 텀블러 사용하기를 권장했더니 사람들이 텀블러를 막 사더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텀블러를 또 만들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사용하기, 이런 운동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깔끔하고 청결한 게 미덕이어서 자주 씻고,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도 그때그때 하고, 이것들이 미덕이었다면 환경운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설거지도 좀 모아놓고 하자, 모아서 하자, 세탁도 좀 모아서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5분 이상 샤워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것, 옷 많이 사지 않기. 되게 찔리더라고요. 저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옷 좋아하는데 옷을 많이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석유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만드는 거에 굉장한 많은 탄소를 배출되어지고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면 요즘에는 핸드타월 쓰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장만 뽑아도 충분히 닦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몇 장 뽑아요? 아무 의식 없이 탁탁탁 뽑고 어떻게 해요? 탁탁 하고 자기가 뭐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너무 무식한 행동이라는 거. 그냥 한 장만 잘 털고 한 장만 뽑아서 쓰는 것도 우리 지구를 살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이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건강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합성 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